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13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정비사업에서 가장 민감하지만 끝까지 정리되지 않고 넘어가는 영역, 바로 양도소득세를 다룹니다. 특히 오늘은 입주권, 청산금,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이까지 한 번에 구조를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파는 게 주택인지, 입주권인지, 청산금인지, 그리고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머릿속에서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1장, 왜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가 어려운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세금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의 이름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주택, 기존 토지였다가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되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이 되고 준공 후에는 신축 아파트가 됩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 변신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법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양도하는 시점에 이 자산의 실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떤 지위로 취득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제2장,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법상 차이입니다. 세법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입니다. 원조합원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또는 조합 설립 이전부터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승계조합원은 그 이후에 조합원 지위나 입주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비과세 가능성,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특법 감면 적용 여부까지 전부 갈라집니다. 국세청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원조합원은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이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관점이 오늘 영상 전체의 기준선입니다. 제3장,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세법상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의 취득권리이지 주택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도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입주권만 남은 상태에서는 그 입주권은 기존 주택의 연장선으로 본다. 이 때문에 보유기간, 거주요건, 비과세 판단은 기존 주택을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입주권 자체를 새로 매수한 승계조합원은 이 혜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4장,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구조입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무엇을 양도한 것으로 보느냐? 세법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입주권 양도는 주택이 아닌 권리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바로 적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입주권을 실제로 매수한 금액, 양도가액은 입주권을 매도한 금액, 여기에 필요경비,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입니다. 입주권은 보유기간이 길어도 주택처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제5장, 준공 후 신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입주를 하고 신축 아파트를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법은 입주권 보유기간과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을 나누어 봅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기간을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에 합산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준공 후 바로 팔면 단기 보유로 보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팔아도 누가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제6장, 청산금은 무엇을 양도한 대가인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을 받지 않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청산금은 보상금인가 아니면 양도대금인가?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청산금은 양도소득의 대가입니다. 즉, 현금 청산은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산금을 받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청산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7장 청산금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입니다. 청산금의 양도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부분에서 실무상 실수가 많습니다. 원칙은 관리처분 인가일이 아니라 청산금 지급이 확정된 날 또는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돈을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이 양도 시기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신고 지연, 가산세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제8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2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중 하나인 조특법 제99조 2를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입니다. 핵심 요건은 기존 주택 보유 요건, 정비사업 요건, 양도 시점 요건입니다. 국세청 유권 해석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원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고 정비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입주권 또는 전환된 신축 아파트를 일정 요건 하에 양도한다면 조특법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주권을 중간에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장 판례와 실무에서 드러난 핵심 리스크입니다. 판례와 실무를 보면 문제가 되는 지점은 늘 비슷합니다. 입주권을 주택으로 착각하고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청산금을 보상금으로 오해해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 원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감면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법원과 과세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보다 실제로 무엇을 양도했느냐를 봅니다. 이 점이 정비사업 세금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제10장 정리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세법상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청산금은 양도소득의 대가이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특법 제99조 2는 모든 입주권에 적용되는 특혜가 아닙니다. 정비사업에서 세금은 마지막에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수와 매도, 그 출발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세금 두 번째 시간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보유단계 세금 구조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13편 양도소득세, 입주권, 청산금 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